진짜 한국인 양심도 없는 거야 뭐야. 아 이렇게 비매너인 나라였어? 여기 독일의 한 시골 마을의 식당가에서 한 사장이 한국인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는 한국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작고 아늑한 곳이에요. 위넨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자리 잡은 이곳은 사람들이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고 서두르지 않고 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3년 전 문을 열었을 때부터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죠. 마을 사람들은 저를 잘 알고 자주 찾아와요. 저는 매일 커피를 내리고 빵을 진열하고 가끔 아는 손님들과 인사 나누는 단순한 일상이 참 좋았어요. 여기 생활이 마음에 들어요. 복잡하지 않고 조용하니까요. 카페도 딱 제가 좋아하는 만큼만 바쁘고 적당히 한가해요. 갓 구운 빵과 갈아낸 커피 향이 매일 공기를 채우고 창밖으로는 계절의 변화가 작은 정원에 스며드는 게 보이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손님이 마을 주민들이었어요. 은퇴한 노인들, 가족들 혹은 잠깐 일손을 멈추고 쉬러 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좀 다른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죠. 처음 한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 여러 명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들어왔는데 배낭을 메고 멋진 옷을 입고 있어서 이 작은 마을 풍경과는 좀 동떨어져 보였어요. 아니, 왜 여기까지 왔지? 이 외진 바이엘은 구석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도 부드럽게 웃으며 메뉴를 가리키면서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플리즈. 영어 발음이 꽤 좋더라고요. 친절했지만 약간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관광객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왁자지껄 떠들지 않고 마치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거든요. 그들이 커피를 마친 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빈 컵과 접시를 모으고 냅킨으로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는 그걸 전부 카운터로 가져온 거예요.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고마워요. 어색하게 중얼거렸죠. 그 여성은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친구들과 함께 떠났어요. 이게 웬일일까요? 독일에서는 손님들이 테이블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직원이 치워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달랐어요. 그날 이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한국인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소규모로 오기도 하고 연인끼리 혹은 가족 단위로 오기도 했죠. 그들은 언제나 비슷한 인상을 남겼어요. 조용히 주문하고 식사를 끝낸 후에는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났죠. 매번 똑같이요. 처음에는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빈도가 너무 잦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자신들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배려가 느껴졌죠. 어느 날 오후 한국인 가족이 카페에 들렀어요. 부모님은 40대쯤 되어 보였고 아이들은 10대 초반쯤 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어요. 그들은 창가 구석에 앉아 차와 페이스트리를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눴죠. 아이들도 참 얌전했어요. 부모님과 조용히 이야기하며 가끔씩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접시를 차곡차곡 쌓고 어머니는 테이블을 닦았고 아이들은 그것들을 카운터로 가져왔어요. 저는 그들이 남은 얼음물까지 냅킨에 따라 버리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이 자국으로 남지 않게 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예의 바른 걸까?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들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단순히 매너가 좋다는 걸 넘어서서 그들 자신과 남을 동시에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카페를 닫고 나서도 자꾸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죠. K-팝도 한국 드라마도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궁금해졌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를까? 그들의 문화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소피가 물었죠. 너 기생충 봤어?
고개를 저었어요. 꼭 봐봐. 단순한 영화가 아니야. 사회와 계층,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 소피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마리도 한마디 거들었죠. 르세라핌 알아? 음악 정말 좋아. 요즘 차트 상위권이야.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한국의 매력이 숨어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나면서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점점 커졌어요. 한국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한국의 음식과 전통, 역사에 대해 알아가게 됐죠.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멀리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졌거든요. 그들이 보여준 친절과 배려심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어보고 진짜 김치와 불고기의 맛을 느끼고 그들의 일상 속 리듬을 체험해보고 싶었죠.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제 삶은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 작은 카페와 몇 명의 친절한 낯선 이들, 그리고 날마다 커져가는 제 조용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거였죠. 처음 몇 명의 한국인이 제 카페에 들어왔을 때 솔직히 좀 어색했어요. 위넨 외곽의 이 조용한 마을에 사는 저로선 그쪽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항상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다른 관광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커피나 샌드위치 같은 걸 조용히 주문하고 그들끼리 소곤거리며 대화하다가 별일 없이 떠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동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뭔가 좀 달랐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린아들을 데리고 온 한 가족이에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정한 젊은 부부와 7살쯤 돼 보이는 아들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들어와서 창가 자리에 앉았죠. 아들은 또박또박 독일어로 핫초코를 주문했는데 부모님은 아들이 발음한 걸 자랑스러운 듯 바라보셨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준비해 서빙하면서 그냥 평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휴지를 꺼내 테이블을 닦기 시작한 거예요. 남은 부스러기 하나도 없도록 꼼꼼하게요. 그리고는 접시와 컵을 가지런히 모아 조심스럽게 카운터로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컵에 남아있던 얼음 조각까지 싱크대에 버리고 그 자리에 남은 물자국도 깨끗이 닦아내셨어요. 그들은 저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단케 샌디에이엔케이SCHN이라고 말하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떠났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마을에서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손님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하지 스스로 테이블을 치우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고마움일까요? 아니면 존경심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에 더 주목하게 됐어요. 그들은 항상 미소를 지었고 비록 서툰 독일어로 주문할 때도 있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단순히 음식을 사 먹는 것뿐 아니라 이곳에서의 경험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였죠. 그들의 정중한 태도와 따뜻한 분위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끌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친구 소피의 집에서 와인과 함께 저녁을 즐기던 중이었어요. 넌 기생충 패러사이트 꼭 봐야 해, 소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단순한 영화가 아니야. 사회에 대해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거든. 다른 친구 마리도 거들었죠. 한국 진짜 요즘 대단해. 르세라핌러 SSERAFIM 들어봤어? 음악이 정말 좋아. 저는 그 대화 속에서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영화도 본 적 없고 K-팝에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그저 멀리 있는 나라일 뿐이었죠. 존재는 알았지만 굳이 알고 싶지 않았던 그런 나라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푹 빠진 듯 보였어요. 소피가 핸드폰을 꺼내 르세라핌의 노래를 틀었어요. 방 안에 경쾌한 리듬이 울려 퍼지자 저도 모르게 발로 박자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패션, 드라마, 음악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섣불리 이 작은 나라를 무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 가치 있는 게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제 카페는 조용한 관찰의 공간이 되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저에게 풀어야 할 작은 퍼즐처럼 느껴졌죠. 왜 그들은 이렇게 예의 바를까? 대체 왜 이런 평범한 시골 마을까지 오게 된 걸까?
어느 날 한 젊은 커플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그들은 카푸치노를 주문했고 천천히 음미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족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식사가 끝난 후 테이블을 깨끗이 치우고 접시를 카운터로 가져왔어요. 아주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저에게는 무척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별 생각 없이 카페 뒤편에서 그날 팔지 못한 작은 빵 하나를 들고 나왔죠. 그리고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했어요. 이거 드릴게요. 그들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여자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빵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카페를 나갔죠. 저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만족감이 남았어요. 하지만 모든 손님이 이 상황을 좋게 보진 않았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왜 저 사람들한테만 공짜 빵을 줬어요? 그가 날카롭게 물었죠. 순간 당황해서 눈을 깜빡였어요. 그냥 작은 감사 표시였어요. 제가 서둘러 설명했죠. 그분들이 너무 친절해서요. 하지만 그 남자는 말을 끊으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나도 돈 냈는데? 나도 공짜 빵 주세요.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섞여 불만의 소리가 점점 커졌죠. 저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걸 느끼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쳤어요.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겠어요. 그 말이 제게 날아와 꽂히는 펀치처럼 느껴졌어요. 갑작스러운 혼란과 분노의 얼굴이 화끈거렸죠. 빵 하나 때문에 대사관을 끌고 오겠다니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점이 떠올랐어요. 그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발음이 어색했고 한국인이라는 말조차 부자연스러웠죠. 저는 그가 중얼거리며 카페를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확실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을의 다른 가게 주인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남자가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말했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한국어 발음이 좀 어색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남자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그는 중국인이었고 저처럼 한국인의 친절한 이미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죠. 며칠 후 경찰이 연락을 줬어요. 그 남자가 다른 가게들에서도 비슷한 짓을 하다가 잡혔다고요.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어요. 진짜 한국인 손님들에 대한 제 좋은 기억이 가짜 한국인 때문에 흐려질 뻔했으니까요. 따뜻한 오후였어요.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밖에 나와 바람을 쐬고 커피를 즐기기 딱 좋은 날이었죠.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서 카페가 분주했어요. 저는 갓 내린 커피 향이 퍼지는 카페에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인 커플이 들어왔죠. 두 사람은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베이지색 카디건을, 남자는 부드러운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그들의 태도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죠.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남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들은 창가 쪽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카푸치노 2잔을 주문했어요. 주문을 받을 때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이런 순간들이 참 좋았어요. 한국 손님들은 언제나 깔끔하고 예의 바르며 작은 친절에도 고마워했거든요. 그들이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도 예상한 대로 행동했어요. 테이블을 정리하고 컵과 접시를 조심스럽게 쌓아 카운터로 가져왔어요. 여자는 빵 부스러기까지 꼼꼼히 닦고 냅킨도 가지런히 접어놓았어요. 그들의 이런 배려가 늘 저를 감동하게 했죠. 일하는 저로서는 하루가 한결 수월해지고 그들의 친절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에 저는 카운터 밑에서 아침에 구운 작은 빵 하나를 꺼냈어요. 고마움의 표시로 이 정도는 드려도 괜찮겠지? 싶었죠. 남자가 컵을 돌려주러 왔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빵을 건넸어요.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라고 말하자 남자는 눈이 동그래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테이블에 있던 여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영어로 감사 인사를 건네며 가볍게 인사하고 떠났어요. 작은 친절이 주는 기쁨은 참 좋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떠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한 거친 목소리가 카페의 고요를 깨뜨렸어요. 야, 우리 빵은 어디 있어? 저는 고개를 돌려 두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남자를 바라봤어요.
중년의 남자였는데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의 뱃살과 찌푸린 얼굴을 보니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주변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고개를 돌렸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차분하게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 빵은 저 손님들에게 작은 감사의 표시였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돈 냈어. 왜 우리는 안 줘?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죠.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방금 전까지 밝았던 카페의 공기가 갑자기 불편하게 변해버렸죠.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이 워낙 예의를 잘 지키셔서 드린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은 소용없었어요. 남자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몸을 기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거 차별이야. 아시아인이라고 특별 대우해주는 거잖아. 그의 갑작스러운 비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구했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며 서 있었어요. 그때 남자가 탁자에 손을 콱 내려치며 말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신고할 거야.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의 말이 너무 황당해서 웃어야 할지 겁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빵 한 덩어리 때문에 대사관에 신고한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의 발음이 어색하고 말투도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죠.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분명히 한국인을 흉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동정을 얻으려는 걸까? 아니면 제가 긴장하도록 만들려는 걸까? 화와 당혹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죠.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중얼거리며 코트를 집어들고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남자가 떠나고 나니 카페 안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잦아들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마을 상인들을 찾아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런데 그중 한 명, 마을 빵집을 운영하는 나이 지긋한 상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요즘 그런 일들 꽤 있어. 특히 한국인인 척하는 관광객들. 그러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의 말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카페에서 난동을 부렸던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는 한국의 예의와 좋은 평판을 이용하려 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기분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제가 좋아하게 된 한국인들의 모습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날 밤 부엌 식탁에 앉아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곱씹어봤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영향력이 분명히 커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이들은 그걸 악용하려 했죠. 저는 조용한 한국 커플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예의에 대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그런 모습이 그들의 본 모습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차이점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카페를 열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세상이 이전보다 넓게 보였고 한국에 대한 제 호기심은 더 깊어졌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호기심이 제 삶을 어디로 이끌지 궁금했죠. 하지만 당장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구워야 했으니까요. 일상은 계속되겠지만 그날의 교훈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 남자가 카페를 박차고 나간 뒤 저는 카운터 뒤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부드럽게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한국 대사관에 신고할 거야. 그가 던진 그 말이 농담처럼 공허하게 머릿속에 울렸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가 말하는 방식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자기한테 안 맞는 언어를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랄까요? 속이 이상하게 울렁거렸고 그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빈 테이블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컵들을 모으고 카운터를 닦으면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상한 발음과 서툰 말투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대체 왜 누군가 한국인인 척해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를 속이려고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마을 거리를 스쳐 지나갔고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길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빵집 주인 그레타에게 가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빵집에 도착하니 그레타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며 앞치마에 묻은 밀가루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가게 안에는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 향기가 살짝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 같았죠. 저는 카운터 옆 스툴에 앉아 그레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상한 남자, 그의 협박, 그리고 그가 진짜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찝찝한 느낌까지요. 그레타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죠. 그런 일이 너만 겪은 게 아닐지도 몰라. 다른 가게 주인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레타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인 척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문이 있어. 한국인들이 예의 바르다는 인식 덕분에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인 척하면서 혜택을 받으려 한다니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쩐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카페에서 그걸 직접 느꼈으니까요. 아마 그 남자는 그런 이미지를 이용하려고 한 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가게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을 광장 근처에 있는 작은 델리 가게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죠. 한스 정육점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지난주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한 남자가 내 가게에 와서 자기가 한국인이라며 할인을 요구했지. 근데 그 사람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고. 뭔가 미심쩍었어. 다른 가게 주인도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게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그 남자가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공짜 샘플을 달라고 했지. 근데 한국어 기본 표현조차 제대로 못하더라고. 참 이상했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만 겪은 일이 아니었어요. 마을 곳곳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인 척하면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친절이 이런 식으로 악용된다는 게 슬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로 가서 그 일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경찰의 손을 빌릴 정도로 심각한 일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 방치하면 손님들과 상인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상한 행동과 어색한 발음에 대해 설명하자 경찰관이 말했어요. 최근에 비슷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인 척하면서 혜택을 누리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찰관의 말을 들으니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제 의심이 괜한 게 아니었다는 게 확인되었으니까요. 며칠 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카페에 왔던 그 남자를 찾아냈다고 했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인이었고 다른 가게들에서도 똑같이 한국인 행세를 하며 공짜 물건과 할인을 요구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안도감, 짜증, 그리고 조금은 슬픔까지요. 제 직감이 맞았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긴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제가 좋아하게 된 문화의 이미지를 이렇게 악용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나는 낮은 웅웅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진짜 한국인 손님들이 떠올랐어요. 테이블을 깨끗이 치우던 가족, 웃으며 접시를 카운터에 돌려주던 커플, 그리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예의 발음까지요. 그들의 친절함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걸 따라 하려던 남자는 그걸 흉내조차 낼 수 없었죠. 그런데도 저는 그 일을 통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대체 한국에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그 문화를 흉내내려고까지 할까요? 도대체 어떤 점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깊이 남는 걸까요? 저는 창가에 기대어 바깥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국에 대한 궁금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저는 직접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제 카페를 찾은 관광객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서울 거리를 걷고 그들의 음식을 맛보고 그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건 단순한 호기심을 해소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깊은 매력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작은 나라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지 말이죠. 저는 마음속 깊이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지도의 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되었고 그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러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